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 1 1라운드가 종료됐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반전도 있었고 재미있는 경기들이 이어졌는데 2라운드 역시 뚜껑 열린 K리그가 다시 한번 더비전으로 화려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라운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이르긴 하지만 1라운드가 끝난 결과 현재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대전 하나시티즌, 2위는 제주 SK, 3위 대구 FC, 그리고 공동 3위 전북 현대고요. 5위에 FC 안양, 6위에 수원 FC와 광주 FC 공동 6위입니다. 8위에 김천 상무, 9위 강원, 10위 울산 HD, 11위 FC 서울, 그리고 12위 포항 스틸러스가 위치해 있는 현재 K리그 1입니다. 자, 2025 K리그 1 2라운드 경기 목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주, 김천, 서울, 안양, 대구, 수원, 대전, 울산 HD, 전북, 광주, 강원, 포항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월 22일 토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제주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앞에서도 보셨지만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박동진이 부상을 입으면서 톱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경기 미출전 선수를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 김주공, 박동진 3명 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이건희를 제외하면 전문 톱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뭐 서진수나 이런 선수가 뛸 수는 있겠지만 전문 톱이라는 이 한정을 했을 때에는 서진수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건희 선수만 톱인 상황인데, 물론 지난 경기 득점을 하면서 이건희 선수가 여전히 좋은 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희 혼자 90분을 모두 소화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뭐 뎁스 문제를 해결을 해서 좀 올려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 발 더 뛰는 축구입니다. 서울의 강한 증원을 제주가 지난 경기에서 아예 삼켜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서울이 풀어 나와도 뒤에 가면 갈수록 또 서울의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제주가 이번 경기에도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경기 매출전 선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 김주공, 박동진 선수가 현재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반대로 김천상무 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을 떠나는 김천상무는 현재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저는 경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반전에 선제골 득점을 했습니다. 좋은 과정 그리고 좋은 마무리가 있으면서 유가현 선수가 또 K리그 1에서 첫 경기부터 득점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 경기에서 결국 아쉬웠던 건 역전패인데 역전패하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김천에게 제일 아쉬운 건 캠프에서의 미비점들이 좀 많았다는 걸 거예요. 일단 뭐 날씨들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훈련에 좀 차질을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력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집중력 문제도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역전골 실점할 때도 패스 미스가 좀 어이없게 나오고 그 전에도 패스 미스나 뭐 이런 합이 안 맞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김천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체력적이나 이런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던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건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조금은 앞서 나간다는 점입니다. 전체 전적은 백중세지만 지난해에는 2승 1패로 앞섰는데요. 물론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패배를 이겨내면서 제주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는 지난 경기 부상 입었던 김승섭 그리고 유강현 선수가 출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주 역시 4-2-3-1, 그리고 김천 상무도 4-2-3-1 정도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키는 역시 에이스입니다. 10번 남태희, 14번 이동경 각각 제주와 김천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물론 남태희 선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약간은 이선보다는 살짝 내려와서 풀어주는 경향도 좀 있고 했는데, 남태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제주 SK에서는 에이스로 중원에서 활약을 해줄 걸로 보이고, 이동경 역시 정말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플레이메이커잖아요. 물론 우측 윙 내지는 뭐 좀 더 하프윙 뭐 이런 정도로 뛰고 있는데, 이동경 선수와 남태희 선수 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느냐, 이 지점이 이 경기의 승패를 또 가리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역시 2월 20일 토요일 16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연고 이전 더비 FC 서울과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FC 서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11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 공격진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좀 주가 되겠는데요. 루카스, 문선민 이 두 명의 윙어가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조용욱 역시 톱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기내만큼 뛰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 중에 게임 체인저를 쉽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신진, 강성진 이런 선수들 이시영 이렇게 지난 경기 나왔었고 두 명의 선수 더 나왔었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많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강성진이 예전처럼 물론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그런 센세이션한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부분이 김기동 감독에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베스트 11만으로 축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서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는 다행히 부상 없고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에 강주혁 그리고 배현서 선수가 되어 있는 서울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는 FC 안양입니다. FC 안양이 현재 순위 5위 상당히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를 보자면 역시 역사적이었던 K리그1 첫 경기를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난해 우승팀이자 K리그1 3연패에 빛나는 울산을 잡아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팀이었다는 것, 생각보다 단단한 팀이었다는 걸 안양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해지는 건 과연 2라운드 연고이전 더비에서도 과연 백포를 사용할지의 여부인데요. 울산 상대로도 단순하게 보면 선수비 후역습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울산을 상대로도 백포라인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3백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백포를 들고 나왔고 울산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안양이 서울 상대로도 충분히 좀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3미들이긴 한데 조금 더 공격적인 3미들이었다면 서울은 그것보다는 공격성이 좀 덜하고 밸런스를 맞춘 3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부상이나 징계 현재는 해당이 없는 FC 안양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 라인업 간단하지만 보면 서울도 4-2-3-1, 안양도 4-4-2 내지는 4-2-3-1 이 정도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예상 라인업 두 팀 다 이전 경기에서 주요 뛰었던 선수들을 모아놨는데 한가람 선수 자리가 이영직 선수로 바뀔 수 있는 거 이 정도 빼고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선수는 역시 중원의 파이터들이죠. 정승원 그리고 김정현입니다. 두 선수 모두 꽤 터프한 스타일이고 많이 띄워주고 수비할 때 상당히 잘 달라붙고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에게 혹은 삼선 미드필더에게 우리들이 흔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중원 싸움에서 어떤 팀이 더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 중원 싸움에서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장악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안양의 경기 여기까지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역시 2월 22일 토요일 16시 30분에 열어지는 대구 IM뱅크에서의 대구FC 그리고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대구FC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 3위, 공동 3위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생각보다도 괜찮은 백4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포메이션이 꽤 잘 굴러가는 느낌이고요. 공격적인 전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징야 효과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에이스가 존재한다는 점, 이것이 대구와 다른 팀들 간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대구의 세징야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까라는 점이 궁금한데요. 백4 라인 지금 왼쪽부터 정우재, 까이오, 박진영 그리고 오른쪽 황재원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중원에 있는 선수들, 특히 중원에 있는 외국인 선수 3명, 이 3명이 되게 잘 굴러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선에서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고요. 이런 지점에서 대구가 좋은 모습을 지난 경기 보여줬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정치인을 포함해서 김진혁, 박대훈이 부상인 상황이고요. 20세 이하 대표팀에는 박상영, 10년원, 손승민 선수가 차출되어 있는 대구FC입니다. 자, 반면에 원정을 떠나는 수원FC는 현재 순위 6위입니다. 1무를 거뒀고요.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면 대구와의 차이죠. 외국인 선수의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는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는 연속성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적응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라마스도 대구에서 뛰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수원FC의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많아서 적응 문제가 좀 있는데 함께 뛰면 안데르손을 향한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걸 지난해 광주전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맞냐가 좀 중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뭐 1라운드에서는 많이 뛰지 않았지만 2라운드에서는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 먹히느냐가 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빛가람 혹은 최산 누가 더 먼저 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은중 감독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난해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 있을 때 후반전에 많이 투입이 됐던 것처럼 윤빛가람도 그의 체력을 최대한 좀 아끼면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최산을 기용해서 전반전에 상대의 체력을 빼놓은 이후 윤빛가람으로 교체를 하고 윤빛가람이 좀 더 후방에서 보여주는 패스 능력들이 좀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다행히도 수원FC는 부상 없고 징계 해당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구와 수원 내 라인업 뭐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는 4-3-3 사용하고 있고요. 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산이 올 2선으로 먼저 출전할 경우 4-2-3-1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를 뽑을 텐데요. 키플레이어는 뭐 사실 대구든 수원FC든 확실합니다. 세징야 안데르손인데요.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의 확률을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점을 잘 보신다면 또 재밌게 경기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2월 23일 일요일 14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 그리고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대전 하나시티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뭐 지난 경기 3대0 승리를 하면서 1위에 갔는데요. 뭐 그래도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보자면 일단 저는 압박의 강도 조절은 다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압박 시퀀스에서 좀 조금씩 안 맞는 모습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왼쪽에서 박규현 선수가 올라갔을 때 다른 왼쪽에 있는 선수가 좀 덜 올라간다거나 이건 물론 황선홍 감독이 생각하는 다른 압박 기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냥 좀 나이브하게 봤을 때에는 이 선수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할 거면 확실하게 압박을 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미들블럭에서 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뭐 경기가 가면 갈수록 잘 맞을 걸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마사 혹은 김현욱입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4-4-2 내지는 4-4-1-1에서 주민규의 파트너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마사가 지난 경기 선발이었고 교체로 김현욱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김현욱이 조금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주민규와 합을 맞춰야 강할까 이 지점을 대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미출전 선수는 부상으로는 김문환, 김준범, 안톤, 임덕근 선수 있고요. 20세 대표팀 차출은 김민수, 윤도영, 조현우 선수가 있는 대전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울산 HD입니다. 울산 HD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사실 울산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적 시장 내내 제기되어 왔던 톱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마무리의 문제가 경기를 가로짓는다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 안양은 확인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경기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경기 보면 결국 허율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갔고 압박도 열심히 했지만 골을 못 넣었습니다. 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골을 못 넣었고 심지어 야구가 들어왔을 때는 3선까지 내려갔죠. 그게 뭐 사전에 약속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내려가서 허율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야구는 그냥 못했습니다. 이 선수 뭐 압박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 압박을 뭐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슛도 열심히 때리는 건데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톱의 마무리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허율을 좀 톱에 집중시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감독 선택이니까요. 뭐 그렇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싸우고 이겼다. 뭐 안 싸우고 이겼다도 아니고 그냥 안 싸우고 결과도 안 싸웠다 이건데요. 산둥이 대회 기권을 하면서 경기가 취소됐고 괜한 체력은 안 빼고 이제 리그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는 울산이 힘을 비축해두고 갈 수 있게 됐는데 경기 밑줄전 선수는 조현우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울산 HD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뭐 4-4-2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4-2-3-1 정도로 배치를 해놨고요. 저는 김현욱이 선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톤의 빈자리는 지난 경기 교체 출전했던 아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안 되면 뭐 하창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4-3-3 정도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삼선에서의 변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전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현직 울산 톱이죠. 뭐 대전엔 주민규, 그리고 울산은 허율입니다. 주민규는 지난 경기 바로 두 골을 집어 넣으면서 본인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했고, 허율은 아직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김판곤 감독이나 울산의 어떤 선수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결과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볍게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전과 울산의 경기 브리핑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2월 23일 일요일 16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현대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전북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3위입니다.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공동 3위에 대구와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성공적이었던 홉 첫 경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1 첫 번째 경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천전, 지난해 어느 정도 아픔을 줬던 김천을 상대로 역전승을 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포에토의 시작이 2연승 가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녹음을 하는 2월 20일 목요일, 오늘 이제 방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16강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얻은 것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3연승을 하면서 포획 감독은 지금까지 공식전 무패 기록을 유지하게 됐고요. 기존 주전급 자원이었던 뭐 이승우, 송민규, 뭐 꼼빠뇨, 아니면 또 무슨 선수 있을까요? 뭐 김영빈,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또 휴식을 가지게 됐고요. 공식 경기에서 지금까지 기용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좀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리고 선수도 새롭게 출전을 했고요. 이외에 뭐 좀 뛰었던 선수를 보면 티아고, 박재용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준과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좋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을 선수는 부상이 이제 이수빈, 홍정호, 에르난데스는 좀 반반 정도인 상황이고요. 진태호 선수는 현재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광주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을 떠나는 광주 1무를 거두면서 현재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조별리그 이제 매치데이 8위였는데, 여기서 이제 황재현 선수를 잃게 됐습니다. 황재현 선수 전반전에 이제 햄스트링을 잡으면서 박인혁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요. 이선 자원수가 또 줄었다는 점이 광주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측면까지 소화가 가능한 황재환이 가브리엘, 최경록 이 두 선수가 이미 부상이었던 상황에 다시 한번 또 부상자 명단에 합류를 하면서 이선 자원수가 좀 줄었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누가 더 빨리 이정효 감독의 시스템에 적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선수들의 시스템 적응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효 감독의 축구 자체에는 변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큰 폭에서의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에 몇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오우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인혁 선수 지난 경기 도움 기록했지만, 박인혁이나 아니면 또 무슨 선수들이 있을까요? 박인혁, 박정인, 아니면 뭐 기존에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진 않았던 신창무, 이런 선수들이 좀 적응을 해줘야 될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선수들이 빨리 적응을 해야 그들도 많이 뛸 수 있고 이정효 감독도 좀 폭넓게 기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는 앞서 언급드린 가브리엘, 황재환, 최경록 포함해서 변준수, 유재호 선수도 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예상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리그 라인업 좀 그대로 좀 들고 나왔고요. 4-3-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뭐 늘 그래왔듯 4-4-2가 예상이 되고요. 아사니가 오른쪽에 들어올 걸로 보이고, 일단 전방에는 헤이스와 박인혁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전 중원 싸움이 의외로 좀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포획 감독의 축구를 봤을 때 뭐 무조건 측면으로 보내놓고 뭐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곤 하지만, 선 굵은 축구이자 뭐 중원 삭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북과 광주의 경기를 하다 보면 광주의 플랜에 따라가는 경우 보통 결국은 중원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원에서 박태준 선수와 광주에서 어떻게 좀 흐름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한국영 선수는 원볼란치로서 얼마나 경기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되 뭐 활동 반경을 뭐 어느 정도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이 좀 중요해질 걸로 보이고요. 뭐 비단 중원 싸움뿐만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도 양 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경기는 강원FC와 퐁스틸러스의 2월 23일 16시 30분 춘천 송암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자, 우선 강원F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강원FC는 지난 경기 패배를 거두면서 현재 순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포지셔닝인데요. 정효 감독 같은 경우 지난해 윤정환호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던 만큼 기본적인 전술 기조를 정효 감독이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면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데에는 윤정환 감독과 정경호 현 감독의 어느 정도 니즈가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속성에는 어느 정도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정효 감독 얘기했듯이 약간의 멘탈적인 그런 안일한 부분들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잡기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윙어들의 활약이 좀 돋보입니다. 뭐 지난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보여준 포텐에 비해서 올해에는 보여준 게 많지 않은데, 이지호 선수가 데뷔전 가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새롭게 강원의 전력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마리오 선수와 김민준 선수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좀 바뀔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기 미출전 선수는 강윤구 그리고 호마리오 선수가 있고요. 신민아 선수 현재 24 대표팀 차출이 된 상황이고, 호마리오는 뭐 매치핏이 올라오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오는 포항스틸러스입니다.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포항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참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진행된 공식 경기에서 4대0, 3대0, 5대2 총합 12실점을 했고 득점은 2점밖에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전 이건 전술도 문제가 있지만 전술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4대0, 3대0, 5대2 이게 수비진 구성이나 아니면 뭐 미들에서 수비진이 지켜주는 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실점 장면을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냥 선수들이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선수들이 좀 더 그래가지고 더 이 팬들이나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나 다 좀 당황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전술적인 문제를 보면 전개 능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이태석 완델손을 시프트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한찬이 오베르단 좋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점유는 길게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에는 약간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 나간 경우에도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지점이 좀 많습니다. 조르지, 이호재, 물론 이호재 지난 경기 득점 기록하기도 했지만 일단 약간은 부상이 지난 경기 열심히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호재마저 못 나오면 마무리에 더 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경기 미출전 선수 보면 안재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실려 나갔는데 뭐 전반기까지 아웃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부상의 정도가 좀 크지 않나 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호재는 지난 경기 태클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의심은 된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 홍성민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현재 24 이하 대표팀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은 뭐 늘 해왔던 4-4-2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4-4-1-1로 나올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원이 수비진을 지켜보지 못하는 게 지금 보이죠. 2선과 뭐 1선, 뭐 2.5선과 이쪽에는 좀 어느 정도 선수들이 차 있어요. 홍윤상의 기용 문제는 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기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한찬이 오베르단의 위치가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술적으로 만져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상된 라인업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정도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도 키를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과 광주에서와 같이 중원 장악력이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강원에서는 김동현, 그리고 포항에서는 오베르단, 이 두 명의 선수가 양팀 중원의 핵심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리고 수비진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주느냐, 이 여부가 경기를 또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또 경기의 어떤 양상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 K리그 1 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2라운드부터 연고이전 더비라는 굉장히 큰 더비가 있는 그런 라운드이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제가 목요일인데 이미 뭐 한 4만 명 정도가 예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좀 뜨거운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라운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도 보심과 동시에 뭐 여러 경기들 함께 보시면서 또 재미있는 부분들 많이 찾아나와서 보시면 남은 시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